번째 자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네, 오늘은 첫 번째 주제가 너무 길어졌네요. 자, 그럼 빨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참 오늘 되게 황당한 일이 있었죠. 예.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회의가 열렸고요. 이 자리에서 정순신 아들 학폭 사건이 거론이 됐습니다. 민사고등학교와 반포고등학교 교장, 그 다음에 서울대 총장이 와서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참, 정말 황당하더군요. 그리고 민사고 교장까지도 내가 부글부글 끓는 걸 참았는데, 반포고등학교 교장 얘기 듣는데, 뭐 저런 게 선생을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민사고 교장도 되게 웃기더만 빨갱이 이런 말, 그 개인의 선택이래. 야, 그러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저 민사고 교장이나 반포고 교장은 저 괴물이다. 저것 괴물이네. 선생 자격 없는 괴물, 이렇게 해도 그 개인의 선택이겠네.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러지 말고 반포구하고 민사구 앞에 가서 시위 한번 할까요? 학폭 괴물, 학폭 괴물을 낳은 반포구 교장, 민사구 교장, 이렇게 하면서 한번. 니들도 교장이냐? 니들이 교장이면 가가메리 스머프다. 뭐 이렇게 해볼까? 자, 오늘 그 얘기를 제가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보면 황당했던 거는 민사고 교장이었는데, 사람을 정말 열받게 하는 거는, 진짜, 쟤 사람 열받게 하네 하는 거는 사실은, 반포고 교장이 진짜 사람 열체게 하더라. 그러니까,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은 생각이 사실은 들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은 일부러 사람 열받게 하려고 하나 싶을 정도의, 너 이해가 안 가는, 진짜 그렇죠. 제가 처음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괴물이다. 그러니까 말이 그렇잖아요. 전부 다. 우리는 절차대로 했습니다.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모릅니다. 절차대로 했습니다.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차라리 죄송합니다.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면 이제 근데 뻔뻔스럽게 쫑알쫑알 꼭 한동훈이 하듯이 어디 한동훈이 하는 데서 배웠나 봐. 그러니까 한동훈을 그때 바로 잡았어야 되는 거야. 법사위에서 한동훈이 그렇게 하는 걸 야단을 치고 했었어야 돼. 그렇게 안 하니까 하다못해 교장 선생까지도 국회에 와가지고 저렇게 치는 그 국회의원들 우롱하는 거지. 국민의 대표인데 우롱하는 거예요. 교장 선생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한동훈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지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싶었던 모양이지. 깐족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지. 근데 참 이게 깐족된다라고, 진짜 사람이 참 그래도 되나 싶긴 합니다. 자, 한번 일단 보시죠. 공분이 있고, 아이고야.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좀 가려내는 자리인데 규정에 따라서 했고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만 강조하시는 게 예. 그게 반포고등학교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위원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는데요. 교장 선생님, 네. 좀 가만히 계세요. 오해는 무슨 오해를 해요?
시종일관 지금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공개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국정감사까지 가든지 아니면 자료를 의결해서 국회법에 따라서 자료를 받든지. 저도 자료를 공개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학교는 절차대로 따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국민들이 보시고 아마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월 31일 바로 반포고 졸업식 날 학생부의 봉사활동 실적 한 건과 합격상 한 건 정정이 이루어졌어요. 예. 이게 아까 말씀하신 정순신 씨 아들 전학기록 삭제한 게 맞죠? 정정대장도 공개 불가인데 일단 그 개인정보를 지우고 의원님 요구자료에 아니, 대체를 했습니다. 확인해 주시죠. 그러니까 정순신 씨 아들 삭제한 게 맞죠? 그날이 맞죠? 정보 공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날 네. 그날은 맞는 거 아니에요? 1월 31일이 졸업식입니다. 그러니까 졸업식 날 삭제했던 거 맞습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졸업식 날 내부 결제를 했습니다. 이게 자동 삭제되는 걸 포함한다 하더라도 여러 번에 걸쳐서 정정이 이루어져요. 왜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정정을 했습니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저희는 정정대장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분이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뭐가 잘못? 자, 여러분 뭐 보셨을 텐데요. 참, 진짜. 예, 한동훈이가 하는 짓이 뭐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한동훈이 하는 짓이 뭐 한동훈이가 하는 짓이에요, 뭐. 그러니까 저런 거한테 애들이 배웠을 걸 생각하니까 아찔합니다. 아마 저런 저런 그게 선생이라고 애들을 가르쳤으니 애들이 학폭 안 하는 게 이상한 것 같아요. 어디라고 저기 간쪽됩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어디다 대고 진짜 아니 그게 딱 어디냐면 교사가 못된 교사가 그 학부모들 바보 취급할 때 하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항의하잖아요. 그러면 지들 할 말 없잖아요. 그럼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뭐 오해를 안 해? 지들 하는 말이 그거구만. 그러고 지금 저 여자가 저게 그나마 국회니까 함부로 말을 안 한 건데 만약에 일반 그 시민이 또는 우리 그 학부모들이 찾아가서 저 상황에서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어머 화는 말지 마시고 되시지요. 이럴 거예요 또. 그러고 많이 해보는 솜씨가 뭐냐? 이 교사들 중에 제일 나쁜 버릇이 뭐냐면은 뭔 일이 생겼을 때 자기한테 뭘 맡겨달래. 교사한테 맡겨주세요.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근데 막상 사고가 생겼을 때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딴 이렇게 하거든요. 전형적으로 저런 여자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보면서 야 저런 게 학생들을 가르쳤다면 그 정순신 아들 같은 애들이 나오는 게 당연하겠다. 저런 애들이 반포고 우리나라 그 8학분 제일 그 잘 나간다는 8학분 선생이었으면 나라 꼴 참 희한하게 돼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나더군요. 그 진짜 보면은 니들이 만드는 게 학폭 괴물이겠구나. 니들이 만들었으니까 저런 괴물이 태어났겠구나. 아유, 진짜. 그냥 알겠더만요. 예. 정순신 아들 같은 학폭 괴물은 이런 선생이 만든다. 진짜 요즘 같아서는 진짜 오늘 제 보는데 이게 반포고등학교 항의 방문을 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런 게 선생이야? 저렇게 잘못을 저지르고도 오리발을 내밀 수 있는
그래놓고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 선생을 하고 있으니까 학교 폭력을 저지르고 친구의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려 놓고서도 아무런 반성이 없는 거예요. 하기사 기자들도 마찬가지야. 아니 기자들도 그렇잖아요. 본인들을 향해서 비판이 날아오고 기레기라고 그러면은 아 우리도 마음 아파요. 우리도 상처받아요. 그럼 니들도 말 조심해야지. 기사 쓸 때 조심해야지. 사람 하나 그냥 죽이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에? 윤미향 의원 같은 사람 보세요. 완전히 개쓰레기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조국 장관 가족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사람을 이렇게 짓밟지 않았습니까? 예? 지들이 했을 때, 지들이 저지르고, 지들이 나쁜 짓 한 거에 대해서는 왜 반성 안 하고, 아니, 우리나라에서 기자들에 대한 그 신뢰가 언제 가장 추락한지 아세요? 바로 세월호 사건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을 때, 지상 최대의 작전이라면서, 지상 최대 작전이라면서 마치 세월호 구조작전을 하기 위해서 해군이 또는 공군이 수천 발의 수만 발의 조명탄을 쏘면서 밤새 작전을 한 것처럼 그렇게 떠버렸어요. 그런데 밤새 조명탄이 터진 거는 팽목항 주변이었고 막상 사고 현장은 고요했을 뿐만 아니라 작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그때 충격받았는지 기억하시죠? 세월호 때 마치 모든 일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세월호 제대로 구조조차 안 됐다라는 거. 하여튼 그리고 그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그때 그 구원파들 바보 만들고 유 뭐였죠 그때도 아우 갑자기. 하여튼 그 구원파 바보 만들고 했던 그때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결국에 희생양 하나 만들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 이후에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급격히 떨어졌어요. 그 전에 그렇게 언론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많이 없어지진 않았단 말이에요. 급격히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기레기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그 박근혜 정권을 고무 찬양하던 언론들을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우습게 봤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박근혜한테서 제대로 질문도 못하는, 질문하지 말라니까 질문도 안 하던, 그리고 윤석열한테 외람되지만 있다는 거. 그러던 기자들이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렇게 함부로 굴죠? 노무현 대통령한테 왜 그렇게 더럽게 굴었죠? 감정적으로 이렇게 시비를 걸었죠? 그러는 과정을 보면서 시민들이 언론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상한 기사 하나만 쓰면은 진짜 돌멩이 날아가고 욕먹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내 마음에 안 드는 기사 나오면 욕하고 쌍욕하는 이유도 그런 거에 신뢰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반성은 안 하고 뭐 기레기도 아픕니다. 아이고 죽을라고 진짜. 그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에요. 고소하잖아요. 요즘은요 보니까 합동으로 고소하대. 누가 시켰나 보지? 뭐 몇 년 전 거까지 끄집어내가지고 합동으로 고소하는 거 보니까 누가 시킨 게 확실하죠. 그동안 데이터베이스 누가 어떤 한 놈이 모으고 있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군지 대충 알아요.
봅시다. 그들한테 어떤 말로가 기다리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푸른 하늘님, 홍가희 씨 지금도 언론하고 싸우고 있다고. 예, 맞아요. 예, 홍가희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대표적인 피해자죠. 홍가희 씨가 뭐 대놓고 이렇게 그 자기가 이제 지금까지 그 심경을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정말 뭐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홍가희는 거의 마녀를 만들었지, 마녀를. 아휴.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홍가희 때 그 인터뷰 할 때 사실은 MBN이 사실 잘못한 거죠. 아무리 그렇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인터뷰를 할 거면 어느 검증을 하든가 검증을 안 해놓고서는 그렇게 사람 하나 바보 만들고 뭐 그런 경우가 어딨어. 참. 그 지들이 사고 쳐놓고서는 다 이제 홍가희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잖아요. 뭐 그런 것도 많았습니다. 자, 배동우님, 진보 유튜버들 없으면 전두환 군사정권 때보다 더 힘든 시절입니다. 그렇죠. 참 답답합니다. 예. 참 답답하네요. 예. 자, 장윤진 TV 원래 오늘은 제가 이 세 가지 주제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한 이제 마지막 주제로 이게 윤석열과 이완용 소름 끼치는 평행 이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까지는 못할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윤석열과 이완용의 소름 끼치는 평행 이론은 내일로 하루 제가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윤진 TV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이 반포고 교장 얘기를 좀 했는데, 이 반포고 좀 항의 반문을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혹시 반포고 관련해서, 알려주실 분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보하실 분 있으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후원하신 분 소개해 드릴게요. 박무범님, 그 다음에 조영임님 후원해 주셨고요. 오늘도, 선마을님 신규 회원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향기로운 길님, 그 다음에 하루님, 페로돔님, 부패한 판검사들 썩어빠진 언론님, 예,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장윤진 TV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은요, 좀 더 알찬 소식으로 좀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윤석열과 이완용의 숨막히는 정말 소름 끼치는 평행 이론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민주당 소식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장윤진 TV 오늘 여기까지 할 예정인데, 예, 막판에 태진님, 태진T님, 예, 후원해 주셨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네, 장윤진 TV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요, 내일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